나도 바이든이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기득권 정치인으로서 나는 그의 여러 가지 면모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소장님,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취를 잊기 위해 모가 냄새 맡고 있다. 뭐가 냄새요? 근데 황 셰프 찍으셔야죠, 소장님. 황세퍼? 네, 황세퍼는 언제 뜨냐? 내일 뜹니다. 내일. 오늘 황 셰프 찍으셔야 돼요. 그래. 황세퍼, 그래. 그 뭐, 내용이 뭐냐고, 오늘. 왜 소장님이 항상 100% 맞추는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놈은 이렇게 말하더만, 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때 맞추고, 이번에 맞추고, 그거 뭐, 쉽지? 뭐, 어렵냐? 자, 너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을 거니까, 지난번에 둘 중에 하나 맞추고, 이번에 둘 중에 하나 맞춰서 따라서 맞출 확률이 몇 프로냐? 산수 안 했냐, 학교 다닐 때? 그때 2분의 1, 이번에 2분의 1, 합치면 4분의 1, 25%지. 네. 25%는 다 맞출 수 있지.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자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이번에는 바이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왜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1년 정도 계급품을 부면서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썰파했고, 그것 때문에 방송에 나가가지고도 종편 세 군데서 대박 싸웠어. 그래서 맞춘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논리적인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맞춘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번에는 또 뭐냐, 처음부터 내가 시종일관 바이든이 된다, 될 수밖에 없다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게 의미 있는 거지. 뭐 강아지를 보고 먹이 하나 주면 이쪽 손으로 손 내밀면, 손해서 이쪽 손으로 손 내밀면, 그럼 또 저쪽 손 내밀면, 이거는 바이든, 이거는 트럼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대세를 따라가고 시류를 따라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거야. 시대를 공부하지 않는다 말이야. 지난번에 왜 내가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미국이 원래 기회의 나라, 이래서 누구든지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벌어가면서 공부하고 이래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나라에서, 자, 이번에 미국의 뭐 부통령이 인도 출신 엄마와 저 카리브해 출신 흑인 아버지 이 속에서 성공했다 이런데, 그거는 둘 다가 좀 상류층이어서, 그래서 그건 성격이 다른 문제고, 영화 로키에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사람도 유명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기회의 나라다,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게 깨져버렸어. 그래서 미국 사회에 신분이 세습이 돼. 그래서 미국이 세습 신분 사회로 돼. 미국이 원래 1774년에 독립을 할 때부터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하지. 그걸 혁명이라고 해. 왜? 그전에는 왕의 사회였는데 지구상에 최초로 왕이 없는, 의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독재가 아닌 국민들이 투표로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나라.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된 나라. 그걸로 시작한 거야. 근데 요 근래에 와서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부잣집의 아들이 열심히 부모의 사교육, 미국도 또 부모의 지원, 부모의 스펙, 집안의 배경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 이 확률이 거의 의미 있는 확률로 정착이 돼버렸어.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원래 미국이 1950, 60년대가 미국이 제일 살기 좋았다, 골든 에이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히프 흔들면서 노래 부르던 락앤롤의 시대. 왜? 노동자들이 누구나 집을 사고 결혼하고 또 자동차를 굴리고 TV,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야. 그걸 집에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지, 제조업 노동자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노동자 중심 사회여서. 근데 지금 미국에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어? 트럼프 호텔에도 한국 텔레비 들어갔다며, 삼성 거. 미국 자체에서 차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제조업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양극화가 엄청나게 되어서 일자리가 그야말로 수십억을 받는 월가의 금융 매니저, 아니면 이 IT, 실리콘밸리에 가서 IT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리우드의 연예인, 이런 사람이고, 이제 밑에는 월마트나 이런 데서, 아니면 상점에서 캐시어 하거나 웨이트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의 3, 4만 불 이하의 아주 그냥 질 낮은 직종, 연봉,
그런 것들만 늘어나 버리고 가운데 건실한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오리지널 백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분노했지. 그리고 그들은 이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미국이 돈 많은 사람들의 이 삼류 문화에 접수가 됐다. 그 뭐야? 동성연애하고 낙태하고 난잡한 그런 문화가 상류 사회를 뒤덮었다. 이런 분노한 거야. 오리지널 교회 다니고 노동자고 농부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미국의 건국 정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말도 못 쓰게 하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해피 할리데이 이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상층 먹물들을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찍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돼서 트럼프가 TV에 나가서 출연을 하니까 이런 걸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국의 아마 상층 인물 중에서 바닥에 흘러가는 민심이나 감각을 유일하게 깬 거야. 왜냐면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 또 뭐 카지노를 하면서 온 사람들 구경하기도 하고 텔레비 나와서 이 오락프로 사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취직하려고 지원한 그 어프렌티스라고 견습생이라는 프로를 했지. You are fired 이랬잖아.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깨고 그 미국의 한마디로 소외받고 잊혀진 오리지널 미국의 백인 대중들을 자극시킨 거야.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이게 통해서 그때는 무조건 트럼프가 되게 돼 있어요. 아마 근데 민주당에서 샌더스가 또 좌파 포퓰리즘을 자극시켰어. 미국의 이 양극화가 심하다. 그 샌더스가 후보가 됐으면 트럼프가 샌더스보다는 좀 딸려서 논리적으로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샌더스가 떨어져 버리고 힐러리가 됐기 때문에 기득권 대 반기득권 그리고 가식 없이 먹물들을 질타하는 트럼프를 보고 다 박수를 보낸 거야.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즉 상층 엘리트 먹물들을 싫어하는 그리고 가식을 싫어하는 그 노동자 계층의 입장이 합쳐져서 트럼프가 무조건 된 거야. 될 수밖에 없었어. 공화당이 뭐 아무리 트럼프를 안 만들래도 된 거야. 그럼 이번에는 왜 바이든이 됐을까? 왜 바이든이 됐을 것 같아? 네? 왜 바이든이 됐을 것 같아? 트럼프가 4년을 잡았으면 자기가 칼자루 쥐었을 때야. 이번 선거는 바이든을 뽑느냐 안 뽑느냐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한 번 더 시킬 거냐 여기서 집으로 보낼 거냐 그 선거야. 트럼프 심판 선거지 바이든 당선 선거가 아니야. 1차적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4년 전에 자기가 모티브를 잡았던 파퓰리즘을 계속 선동을 제대로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트럼프가 100% 되지. 그런데 내가 이번에 빗자루를 꼽아놔도 바이든이 아니라 빗자루가 되지 트럼프 안 된다고 한 거야. 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일단 지난번에 트럼프가 포퓰리스트고 서민 백인층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4년 동안에 하는 거 보니까 말로는 기득권을 공격하는 척하고 미국 사회를 갈아엎을 듯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쥐도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기득권이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뒤로는 안 하는 거야.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어. 그래서 이번에 러스트 벨트 지가 다 이긴 데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에서 다 져버렸잖아. 뒤통수 맞았네. 또 이번에 그 선벨트 중에서도 애리조나에서 또 져버렸잖아. 그건 뭐겠어? 지난번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저거 좀 개뻥이다 이러된 게 있지. 두 번째는 미국 사회라는 데가 그래도 세계를 끌고 가는 중심 국가인데 거기에 걸맞는 일종의 민주주의 시스템 200년하고도 지금 한참 더 내려와서 250년이 된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치고 그걸 깔아뭉개려고 하면 안 돼.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예를 들어서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에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면 그걸 들어주고 또 한국하고의 관계 김정은이하고의 비핵화도 미국의 국방부에서 매티스 전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들어주고 볼턴이 또 저렇게 북한에 김정은이하고 기대할 게 없다면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트럼프는 전부 자기 밑에 있던 관료 전문 조언자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회사에서 너 집에 가 하는 식으로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회담이 되는 거야. 세상에 김정은이하고 회담해가지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자기는 김정은이를 보니까 저게 기질이 맞아. 왜? 독재자끼리는 기질이 맞잖아. 트럼프는 전통적인 민주주의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이 제일 부러웠다잖아. 푸틴이 제일 부럽고. 왜 그랬겠어? 김정은이가 제일 부럽고. 왜 부러웠겠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냐? 자, 걔들 특징이 뭐야? 시진핑이, 김정은이, 푸틴. 제자. 임기가 없잖아. 있어봤자 형식적이고. 지가 그만둘 때까지 해먹는 놈들 아니야.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등장한 놈, 저 터키 에르도안. 그래서 시진핑이가 전화했다는 거냐. 어이, 터형. 미국도 헌법 바꿔가지고 평생 해먹어. 그렇게 했다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저 사람은 민주주의적인 룰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고립주의로 가고 폐쇄무역으로 가고 또 외국과의 협정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니면 한 100년간 세계에서 가져온 위치가 있잖아.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미국이 누가 침략을 해서 참전했나? 한국 전쟁도 누가 침략을 해서 왔나? 월남전도? 그거 아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동맹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세계적으로 미국만 고립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철학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거야. 근데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평균치 대학을 나온 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건데 저 사람은 지식이 자신의 이 강한 개성, 자만. 왜? 부동산 업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부동산 업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겠어? 그래서 미국의 룰을 깬 거야. 미국의 이 민주주의의 합의 룰을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사가 적극적으로 사람도 저놈 잘라버려. 저놈도 잘라버려. 이놈도 잘라버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도 그냥 미국 대통령답지 않게 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도 무시하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도 회담을 하고 한국 선거 전날 회담을 해서 한국에 그냥 엿을 미기를 질렀나 한국의 총선 전날 진단키트를 실어가는 그런 결정까지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기하고 물밑으로 연계된 라인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을 자기가 정책 집행을 하면서 해버리지. 그러니까 공직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에 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계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미국 대중들이 트럼프한테 반대표를 던질 거라.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트럼프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실제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한 7%지만 샤이 트럼프가 숨어있는 트럼프 표가 있어서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 나는 그게 5% 넘었으면 트럼프가 못 이길 거라고 봤어. 5%. 왜? 여론조사의 오차가 한 5%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5%가 넘게 이겨버리면 트럼프가 제 아무리 샤이 트럼프가 나오더라도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유행하잖아. 중국에서 잘못해서 미국으로 보낸 거고 그게 미국에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23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죽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건 기본이야.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자기가 이 코로나는 감기만도 못하다. 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별로 없어. 겁먹지 마. 이러고 다녔잖아. 온 사방을 선거 유세도 그렇게 하러 다니고. 자, 미국에 코로나로 죽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야.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저 사람이 7천만 표나 나왔어. 7천만 표.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지난번에 당선된 사람도 7천만 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직대. 바이든은 7,400만 표를 받았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나게 받았는데 바이든은 그보다 더 받아버렸어. 그래서 바이든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나도 바이든이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기득권 정치인으로서 나는 그의 여러 가지 면모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된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로 있을 때 미국 사회가 미국의 지금 250년간에 내려온 이 모든 미국의 미덕이나 합의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 때로는 정확하게 포퓰리스트나 파시스트나 독재자가 대중을 선동해서 약간의 히트를 칠 수 있지만은 그 판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지속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내가 그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4년 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은 너무 나갔다. 그래서 지금도 대중들을 지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선동시키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숫자가 훨씬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흘러가는 시류를 정확하게 읽어서 이야기한 거지. 이게 뭐 자다 일어나서 이번에는 트럼프, 이번에는 바이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뭐 맞췄다 안 맞췄다 하기도 창피한 거지.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트럼프가 선을 좀 많이 넘었네요. 그렇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지. 감사합니다. 그 적당히 알아서 프로 만들어. 뭐 종류는 뭔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